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경기 리뷰와 선수들의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원정 경기 트립이 끝났습니다. 12일 동안 6경기를 치르면서 비행거리만 무려 8,900km였는데요. 랩터스는 이 여정을 2승 4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원정 트립을 통해서 랩터스는 5할 승률이 붕괴되고 강팀들에게는 대패를 했지만 젊은 로스터를 가지고 이제 역전승과 대승을 한 차례씩 거뒀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 지난 경기에서 랩터스가 53점 차 대승을 거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골든 스테이트가 제대로 복수를 했는데요. 1쿼터부터 미친듯이 터진 골든 스테이트의 3점포에 랩터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결국 접전 상황 없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프레드 밴블릿, 지난 2019년 파이널 때 만난 이후로 커리의 저격수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커리는 이날 슛쏠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패배 속에서도 밴블릿의 수비는 빛을 발했는데요. 하지만 밴블릿도 커리를 막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탓인지 공격에서는 부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스카티 반지는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데뷔 후 최초로 한 개의 경기에서 2개의 3점슛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야투율 부진에도 불구하고 13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앤드류 위긴스와 조던 풀이 65득점을 합작을 했는데요. 이들의 미친 슛감이 그냥 평범한 정도만 되었어도 나름 접전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어진 멤피스와의 경기. 전반에만 무려 71실점을 하면서 멤피스의 뜨거운 화력 앞에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후반전 랩터스의 수비가 빛을 발하면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프레셔스 아치오와는 3쿼터에 본인의 전득점에 17득점을 몰아쳤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4쿼터에 17득점을 몰아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유타 와타나베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시즌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야투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자유투로 3득점을 적립했고 스틸 블락을 2개씩 해주면서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는 벤치 멤버들도 전반적으로 슛감이 좋았는데요. 스비 미하일룩과 말라카이 플린 등이 그 중에 이제 좀 돋보였습니다. 이어진 페이서스와의 시즌 3번째 경기. 지난 멤피스와 역전승에 좋은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쿼터에 특히 이제 60%가 넘는 야투율을 가져간 인디애나가 분위기를 가져갔고 사보니스 한 명에만 랩터스는 무려 18리바운드를 헌납했습니다. 벤블릿은 이날도 38분을 출전하면서 이제 평균 출전 시간 1위의 기록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좀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즈 3쿼터에만 12득점을 몰아쳤는데 이 중 자유투 획득을 9개나 하는 등 골밑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오늘 경기 중 부상으로 이탈한 후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른쪽 종아리 긴장이라고 하고 이제 정확한 부상 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루키레더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카티 반즈가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3번째 랭킹 1위를 기록했는데요. 2위 자리는 여전히 모블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이 이제 시즌 첫 트리플 더블을 하면서 탑3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4, 5위 그룹은 조시 기디와 프란츠 바그너가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스비 미하일룩이 이제 새롭게 합류를 했는데요. 3점 슛에 강점이 있는 젊은 포워드 자원으로 이제 스카티 반지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주전으로 뛰면서 2경기 10 플러스 득점을 해준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제아본 미하일룩은 3점 슛도 이제 장점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탤런트가 많은 선수인데요. 돌파력도 좋고 수비에서의 허슬이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렇게 쏠쏠한 활약을 해주던 미하일룩이 이제 3점슛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치 스코어러를 잃은 랩터스 역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문제는 닉 널스 감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랩터스가 NBA 팀 중 가장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팀이고 또 미하일룩이 실제로 이제 스타팅으로 출전하거나 벤치에서 뛰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미하일룩의 출장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 출장 시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따내야 되는 거거든요. 미하일룩이 부진을 잘 이겨내고 랩터스의 좋은 식스맨이 돼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이제 말라카이 플린입니다. 지난 4월 이달의 동부 루키에도 선정되면서 이제 고공행진을 달리던 플린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라우리가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제 장밋빛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린은 이에 걸맞게 프로암 리그에도 출전하면서 이제 본인의 기량을 더 갈고 닦았고 썸머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플린이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플린에게 이상한 기운이 막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라울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온 선수 중 하나인 드라기치는 가드 포지션 베테랑 선수였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물론 스카티 반지를 뽑았지만 2라운드에서 달라노 벤튼, 데이빗 존슨, 드라기치를 포함해서 모두 가드 선수이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인 말라카이 플린이 얼마나 출장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간 가운데 시즌을 시작하니까 막상 백업 가드가 된 것은 달라노 벤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말라카이 플린 거의 출장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초반 7경기 동안 출장한 경기는 3경기에 그쳤고 이 출장한 경기도 2분 안팎이라는 거의 가비지 타임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스탯이 수직 하락하게 됐는데요. 이제 평균 2개의 3점슛도 쏘지 못하면서 감을 찾지 못하면서 30%도 안 되는 3점슛 성공률을 보이는 등 지금 많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제 말라카이 플린을 슬프게 하는 것은 이제 향후 미래도 좀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일단 닉널스가 오늘 한 3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주전 혹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따라 이제 아무리 좀 말라카이 플린이 분전을 해도 출전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출전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봐야 어차피 달라노 벤튼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가고 달라노 벤튼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말라카이 플린이 반전을 이뤄내기는 뭔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본인 커리어의 정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많이 슬프네요. 부상 및 복귀 소식입니다. 오지 아누노비가 이제 유타와의 경기부터 부상으로 이제 랩터스에서 뛰지 못했는데요. 거의 다 나왔고 빠르면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일요일이죠. 있을 보스턴전에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캔버치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 다행히 데이투데이 상태라고 하고 와타나베는 이미 이제 멤피스전을 통해서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랩터스가 11월 엄청난 원정 경기들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12월에는 대부분이 홈 경기입니다. 보스턴 셀틱스, 멤피스 그리즐리스 그리고 지난 NBA 우승팀인 밀워키 벅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부 홈 경기입니다. 근데 랩터스 팬으로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랩터스는 홈에서 2승 6패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있을 홈에서 승률을 바짝 끌어올려야 지금 12위로 쳐져 있는데 플레이오프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